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스갯말로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고 그 다음이 한국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 열풍이 불어서 유치원 보내고 수능 공부, 토익 공부 시키고 어학연수 몇 년씩 갔다 와도 그에 비해서 많은 한국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해서입니다. 과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당연해서입니다. 왜 당연하냐 하면 첫 번째로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문법 구조가 다른가 보다, 주어 동사 어순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인가 보다 하며 언어의 표면적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것도 맞아요. 언어 자체 차이가 우리만큼 크게 나지 않는 독일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비교적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전반적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도 언어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언어의 표면적, 형태적, 외부적인 것 말고 문화와 연계된 언어 차이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화 차이라고 하면 그냥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보수적이고 미국은 개방적이다. 미국인들은 야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한국인들은 야한 얘기하는 걸 쑥스러워한다. 그냥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문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문화의 차이는 그 문화권 사람들의 생각 방식, 행동 방식, 언어 사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그 차이 형태가 굉장히 미묘하기도 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절, 매너, 그리고 유머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우선 예절, 매너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 기준에서 예의 바른 행동과 미국인 기준에서 예의 바른 행동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간혹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 특히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국의 암묵적 소셜 놈과 한국의 암묵적 소셜 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황마다 예시가 정말 다양한데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신경 써준다는 표시를 할 때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문자 메시지 엄청 정성 들여 길게 보내고 어이구 우리 효정이 왔어 이러면서 과한 애정 표시하잖아요. 과하게 웃어주고 과하게 퍼주고 이렇게 정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그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 반응이 Why is she treating me like a baby? That was very unnecessary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한국보다 서양이 독립성과 personal space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한국에서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들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영어권 국가 사람들을 너무 공손하게 대하면 당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나랑 거리를 두려고 하지?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건가? 내가 불편한가? 그러니까 무조건 예절 차리고 공손한 그런 게 한국의 포멀이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포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서양 문화를 보고 서양은 우리처럼 그렇게 공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인포멀한 관계인가 보다. 영어에서는 formality가 아예 존재하지 않나 보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한국말처럼 존댓말, 존칭어 정도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또 상대방과 사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암묵적 매너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너는 어휘, 표현법, 목소리 톤, 표정, 유머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이거다 저거다 라고 짚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본인이 관찰을 하고 느껴보지 않는 이상 이런 차이를 처음부터 알아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미묘한 예절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면 무례하게 들릴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말하면 적당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고에 대한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어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깊은 수준의 대화 및 관계를 끌고 가기도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유머에 관해서도 예를 하나 들자면 sarcasm이 있는데요. 서양 언어에서는 sarcasm이 매우 흔하죠. 영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의 sarcasm과 서양의 sarcasm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sarcasm이 때와 장소에 그렇게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이가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sarcasm은 장난기가 담긴 어투 표현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막 싫은데 뭐 웃기지 마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상사나 선생님들,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맞아 죽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가까운 사이에서 장난을 치기 위해 사용된다기보다는 자기 메시지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재치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양은 smart sarcasm이고 한국은 cute sarcasm이다. 이렇게 유머의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권 국가에서 5년, 10년씩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계속 익숙해져 나가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영어감을 많이 잃게 되고 실력이 감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하는 실력까지는 되겠지만 예전만큼의 유창성을 잃는 경우가 제 주변에만 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연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꾸준히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기에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단어 외워가고 시험 공부해가면서 영어 실력 올리려 애를 써도 성취하지 못하는 유창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애써가며 꾸역꾸역 공부를 해도 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유창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한국인들은 영어로 뭘 말할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말할지부터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내용물보다는 포장물에 더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유도 결국 같은 한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국 취업에 필요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더욱 겉핥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모두 인정하시다시피 한국 교육제도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물론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이며 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창의력도 뭘 알아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식 습득 자체는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교육은 심각하게도 많이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 하길 좋아하죠. 너 그 문제 맞았어? 너 이 단어도 알아? 너 시험 성적 몇 점이야? 이렇게 겉보기식, 겉핥기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도 정작 영어로 말을 해야 하고 글을 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뭘 말해야 할지,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콘텐츠에 신경을 쓰기도 전에 어떤 문법을 쓸까, 어떤 어려운 단어를 쓸까,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고 영어 잘해 보일까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하나를 꼽자면 워낙 남 눈치를 보는 한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 줏대를 뚜렷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무리 본인의 줏대와 의사를 뚜렷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적절한 매너를 갖춰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국어로도 하고 싶은 말이 뚜렷이 없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겠다는 건 사업 아이디어가 없는데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인 이상 모두들 다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육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 생각은 옳지 않아, 쓸데없는 생각이야, 아무도 관심 없는 나만의 아이디어일 거야 하면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예의나 표현 방식을 갖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문화가 워낙 너 선생님한테 그게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내가 맞아. 이렇게 권위, 나이, 계급 위주의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 의견 표현에 서툰 것이고, 모국어로도 이런데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니 그 힘들어지는 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 영어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솔직한 내 속마음을 영어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선 일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감정과 연계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 말을 가장 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학생 때 저는 되게 수줍은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긴박하고 사람 마음이 되게 애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줍은 여자였는데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잡고 제 상황 설명을 하고 마음 설명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뭘 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무슨 언수를 써서 사람들의 호감을 자아낼까,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술술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뚜렷이 있으니까. 언어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뚜렷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한 예로 북한 인권 운동가 박연미 양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연미 양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탈북을 하고 남한에 넘어와서 영어를 2012년부터 배우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대학교 강연, 명문대학교 강연, 세미나, 뉴스 등에서 영어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강연을 할 정도로, 또 즉석에서 원어민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연미 양이 성인이 돼서 21살이라는 매우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도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한국인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똑똑한 머리? 연미는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연미 양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뚜렷이 있었고, 영어를 왜 공부해야 하고 써야 하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잘하려고, 성적을 잘 받으려는 것 이상의 높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내 조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실상을 국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뚜렷한 의지가 있는데 어떤 수단인들 못 찾았겠나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콘텐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일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팁을 드릴게요.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어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중국어 완전 생초보였을 때 썼던 방법인데, 배움의 초반 단계에는 문법이든 단어든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일기나 말을 술술 써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나의 언어적 무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내용물 있잖아요. 일기에 쓰고 싶은 말,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 그 내용물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어. 기분이 중국어로 뭐지? 신칭. 그럼 이걸 중국어로 번역해볼까? 今天我的心情不好. 친구, 朋友. 나를 화나게 했다. 어떻게 하지? 중국어에서나 한국어에서처럼 그대로 쓰나? 아니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없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중국인 친구들에게 그 표현법 뭐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하면서 찾아내고,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물에
언어라는 옷을 하나하나 입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가 완성이 되고 완성된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일기를 쓰기 전에 몰랐던 단어, 표현법, 문법적 지식을 알게 됩니다. 누가 떠먹여줘서 이거 외워 하며 수동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도구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요.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자동적으로 감정과 연계가 되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아까 말한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어권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 정서 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류란 꼭 긍정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툼, 갈등, 의견 충돌 등도 해당합니다. 모두 다 감정과 연계되는 교류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문화와 언어의 차이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소는 노력이죠. 노력을 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무턱대고 책 보고 단어 외우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어 습득의 한계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걸 보충해 나가는 공부 방법을 적용하여 노력해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별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들 영어 하는데 나는 별로 영어 공부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겠다 하시면 억지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재밌다, 일본어가 더 재밌더라 하시면 중국어 배우시고 일본어 배우시면 됩니다. 하기 싫어서 시간 내기도 어려운 영어 공부 붙잡고 있기보다는 내가 더 끌리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물론 한국이 영어를 선망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고 영어가 국제 공용어인 이상 영어를 잘 배우면 본인의 삶의 이득과 도움이 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우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같이 문화적으로 많이 고립된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영어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세상을 보면서 한국을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통찰력 있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반드시 영어를 통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 음악, 춤 등 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고 중국어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고 미소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인생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사는 게 즉 나의 내면 세상부터 채워주고 갖고 나가는 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언어를 구사하던 간에 문화가 얼마나 다르던 간에 결국에는 passion, positivity 같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우라에 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본인이 그런 강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다른 그런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삶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언어를 더 빨리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나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아지게 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많아지고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배우든 이 언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표현법이 있구나 하면서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되죠. 삶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해보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영혼을 불태우는 그 무언가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외국어 공부가 되었든 그게 나만의 회사를 차리는 게 되었든 뭐가 되었든요. 네, 여기까지 한국인들이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영어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하세요. 배워도 난 부족한 게 많다는 자세를 지니세요. 우리 어른들은 자존심이 세서 문제예요. 하지만 자존심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해 보일 거야, 인정받을 거야 할수록 오히려 더 바보 같아 보이고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난 좀 부족해서 배울 게 아직 더 많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학습에 임하면 마음의 부담이 덜 돼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발전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다. 열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어 공부 화이팅!